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 프로젝트에서 에어버스와 함께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다소는 플랜 B를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FCAS 프로젝트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나중에 스페인이 합류했기 때문에 FCAS 프로그램은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와 비교하면 각국의 이익이 걸려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FCAS 프로그램은 유럽의 전통적인 국제 공동개발 방식이라 개발비 부담 비율과 개발한 기술의 지적재산권 및 워크쉐어 비율 등이 원활한 개발에 방해가 되기 쉽고, 독일과 프랑스는 사전에 앞선 문제를 거의 마무리하고 FCAS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 스페인 합류에 따른 조건 재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다소 최고 경영자인 에릭 트라피에 회장이 인정했습니다. 다소의 트라피에 회장이 밝힌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S 프로그램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페인과 스페인 기업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어 독일과 프랑스가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분할한 개발과 워크쉐어의 지분을 프랑스 다소 33%, 독일 에어버스가 33%, 스페인 에어버스가 33% 배분하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일이 보다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분배 구조의 3국 공동 작업의 틀에서는 명확한 책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대립했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프랑스의 다소는 FCAS 전투기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책임을 맡고 있으며, FCAS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함재기 개발을 프랑스 정부와 약속했기 때문에 FCAS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3개국은 FCAS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플랜 A가 실패했을 경우에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트라피에 회장은 기술적으로 다소는 단독으로 항공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프랑스의 엔진 제작 기업인 샤프라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으며, 탈레스는 항공전자기기, MBDA는 미사일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가 항공모함과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FCAS에서 이탈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프랑스 측은 공동작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다소의 트라피에 회장은 FCAS에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참가국이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지적재산의 소유자는 창조자이며 우리는 70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을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독일 측이 갑자기 요구해온 FCAS 실증기 개발에도 프랑스는 당초 계획이 없는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CAS의 실증기 개발은 FCAS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프랑스의 다소가 담당했지만, 독일 측이 전투기의 설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2의 FCAS의 실증기 개발을 독일 에어버스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실증기의 개발비는 2배로 뛰게 되고, 독일이 개발한 제2의 실증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독일과 옥신각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로 독일은 프랑스의 지적재산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나 EU 회원국들에게 라팔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공동개발에서 이탈해 프랑스 규격의 독자 전투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영국을 계획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동개발의 주도권과 함재기 개발의 양립을 노렸지만, 이번에는 공동개발의 형평성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FCAS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출발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는 일하는 방법을 놓고 다투고 있으며 FCAS 진행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다소의 트라피에 회장은 프랑스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독일에서도 독자 개발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영국의 로이터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독일은 자체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소식통은 독일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노하우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독일 소식통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두 나라의 소식통은 두 나라 간 이견이 너무 심해서 전투기를 한 대가 아닌 두 대를 만들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은 이런 상황을 영국을 빗대어 말하며 독일과의 협상이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프랑스 정치인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같은 군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및 스웨덴과 함께 팀 템페스트를 만들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을 FCAS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FCAS의 개발 접근 방식은 국가 주도에 의한 합의의 기반과 개발비 분산, 그리고 워크쉐어 조정 및 양산 규모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유럽 전통의 공동개발 접근 방식을 조금 손질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국가 주도에 의한 공동개발을 부정하는 참신한 개발 방식의 핵심입니다.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영국 국방부와 BAE 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SPA와 사브, MBDA로 구성된 팀 템페스트가 개발을 주도했으며, 여기에 봄바르디아와 GE 에비에이션, 그리고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탈레스 같은 기업들도 팀 템페스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기업의 핵심인 이익을 위해 기업을 뭉쳐서 만든 프로젝트가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성입니다.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이러한 개발 접근법을 채택한 것은 개발 기간의 단축과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주도의 공동개발의 경우 주요 구성 요소의 개발을 담당할 기업의 선정은 기술력보다 개발 참여국 형편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가 주도의 공동개발이 아닌 템페스트 프로그램은 자국 기업이나 유럽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 고를 수 있어서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템페스트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영국이어서 투자가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이 개발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 이미 해외에 있는 같은 기술을 중복 개발해야 하므로 그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영국처럼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만들면 개발 효율이 매우 좋아집니다. 또한 템페스트 프로그램의 참신한 점은 개발 참가국들에게 템페스트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템페스트 프로그램의 참가를 결정한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국가가 아닌 자국의 방위 산업을 참가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템페스트 개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나 기술을 스웨덴의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F-35를 도입하고 있어서 현재 6세대 전투기에 조달 예정은 없지만, 이탈리아가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자국 기업의 6세대 전투기의 개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물론 템페스트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므로 새로운 개발 접근 방식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유연성과 도전 정신은 평가할 만합니다. 말이 잠시 다른 길로 샜지만 앞서 말했듯 4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는 FCAS 개발 방식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FCAS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붕괴되어 새 국가가 더 작은 연합으로 재집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와 팀을 이루거나 그것도 아니면 혼자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대체기를 개발해야 하지만 계속 늦어지게 된다면 독자 개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독일 전투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